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요, 바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유전학, 그리고 또 후성 유전학,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깊게 들어가 볼 텐데요. 이민석 박사님의 분석을 중심으로 이 두 접근법을 통합하는, 뭐랄까, 멀티오믹스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결국엔 당신의 수명, 특히 그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우리의 수명, 이게 정말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만들어가는 걸까? 그렇죠. 흔히들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자료들을 보면 유전적인 노인이 우리 수명의 한 20에서 25% 정도? 그 정도로 설명한다고 해요. 아, 생각보다는 전부는 아니네요. 네, 뭐 쌍둥이 연구나 특히 장수하는 가문들 연구해 보면 그런 경향이 좀 보이죠. 그리고 GIWS라고 유전체 전장 연관 분석, 이런 연구를 통해서 특정 유전자들이 수명과 관련이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아, 특정 유전자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잘 알려진 게 아마 APOE 유전자일 텐데요. 이 유전자의 어떤 변이 앱서4는 알츠하이머 위험도 높이고 수명 감소랑 관련이 있고, 또 다른 변이 앱서2는 오히려 장수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이제 타고난 뭐랄까 유전적인 청사진 또는 잠재적인 수명 범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청사진. 근데 그게 20에서 25%라면 나머지 7, 80%는 다른 요인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후속 유전학이 등장하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유전자는 사실 평생 거의 변하지 않는 뭐랄까 기본적인 설계도 같은 정보잖아요. 네네. 근데 후속 유전학은 좀 달라요. 이건 우리의 생활 습관이나 뭐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방식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다루거든요. 아, 유전자가 켜지고 꺼지는 스위치 같은 건가요? 네, 뭐 그런 비유도 가능하죠. 대표적인 예가 DNA 메틸레이션 분석인데요. 이걸 기반으로 만든 게 바로 후속 유전학적 시계, 영어로는 에피클락이라고 해요. 후속 유전학적 시계. 흥미로운데요? 네, 뭐 홀벳 시계니 DNA, 엠피에노 의진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핵심은 같아요. 우리의 실제 나이, 주민등록상 나이 말고요. 그거랑은 다른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해서 현재 내 몸의 노화 속도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약간 비교를 해보자면 유전자 검사, 뭐 PRS 점수 같은 걸로 미래의 질병 위험도를 보는 게 일종의 지도나 가능성 예보라면 그렇죠, 그렇죠. 이 후속 유전학적 시계는 지금 내가 그 지도 위에서 실제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현재 속도나 상태를 보여주는 레이더나 실시간 내비게이션 같은 거네요? 와,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네, 맞아요. 유전자 검사가 잠재적 위험 예보라면 후속 유전학적 시계는 현재 상태 보고서인 셈이죠. 아, 이해가 확 되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 즉 타고난 유전체 정보랑 계속 변하는 후속 유전체 정보를 함께 보는 멀티모달 정밀의학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멀티모달 정밀의학. 네, 최근에 그 EDGC라는 회사에서 유전자 분석 서비스인 진투미를 수명 예측까지 포함해서 진투미 롱제비티로 업그레이드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후속 유전학적 시계 에피클락 서비스랑 결합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내놓은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아, EDGC에서 그런 서비스를. 그럼 이 두 가지 유전자 정보랑 후속 유전학 정보를 합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유전적으로 내가 특정 질병 위험이 높다고 나왔어요. 그럼 그냥 좌절해야 하나요? 아니요,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유전적 질병 위험도, 즉 PRS 점수가 좀 높게 나왔더라도 후속 유전학적 시계로 측정한 내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젊게 나온다면, 오, 그렇다면요? 그건 어쩌면 당신의 생활 습관 관리가 그 유전적인 약점을 잘 극복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어요. 일종의 후속 유전학적 회복력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와, 회복력이라. 좋은데요? 반대로 유전적인 위험은 별로 높지 않은데 생물학적 나이가 실제보다 훨씬 높게 나온다면, 아, 이건 뭔가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구나,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조기 경고 신호가 될 수 있겠죠. 훨씬 더 정밀하게 내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 관리가 가능해지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가 훨씬 더 정교해지는 거죠.
듣다 보니 결국 중요한 건 단순히 오래 사는 기대 수명 자체보다는 질병 없이 건강하게 활동하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요즘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WHO 데이터를 봐도 한국인 기대 수명은 83세 정도로 높은 편인데 건강 수명은 73세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거의 10년 정도는 아프거나 불편한 기간이 있다는 건데 네, 그 10년의 갭.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부담이죠. 이 간극을 줄이는 게 핵심 목표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정밀의학이 추구하는 바도 바로 이 건강 수명을 최대한 늘리고 그 갭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투미 롱저버티 같은 유전자 정보로 내가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에피클럭 같은 후성 유전학 정보로 내 현재 상태, 노화 속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걸 바탕으로 식단이나 운동 같은 생활 습관 전략을 아주 개인에게 딱 맞게 짜는 거죠. 아, 개인 맞춤 전략. 네, 이게 바로 이민석 박사님 같은 분들이 강조하는 저속 노화, 슬로우 에이징 전략의 핵심입니다. 저속 노화, 노화를 늦춘다. 네, 노화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속도를 조절하고 건강한 시간을 더 길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희망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전자가 우리 인생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도 같다면 네네. 후속 유전학은 그 지도 위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 실시간 여정 기록이자 또 조절 가능한 속도계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호호, 정확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전 정보와 후속 유전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멀티오믹스 접근법이 중요하단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몇 살까지 살 거다 이런 예측을 넘어서는 거죠. 질병 위험을 정말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고 또 과학적인 방법으로 건강 수명을 늘리고 노화 속도까지 관리하는 그런 정밀의학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네. 자신의 유전적 배경을 잘 이해하고 또 후성 유전학적인 현재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유전자가 인생 여정의 큰 지도를 그렸을지라도 그 길을 어떤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즉 어떤 질로 채우며 걸어갈지는 결국 당신의 선택과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후성 유전학적 발자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